이 지방 흡입은 체중 감량 그 자체가 이제 목적이 아니고 체형 개선을 위한 시술이에요. 특정 부위 이런 데 쌓인 지방을 직접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서 몸의 라인을 다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지방 흡입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있는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방 흡입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살도 많이 찌고 관리에 좀 소홀하게 돼가지고 그럼 미리 겨울철부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방 흡입 주제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이라고 이제 옷도 두터워져서 안 보이니까 방심도 하시고 계실 텐데요. 겨울이 되면 사실 이제 활동량도 줄고 또 따뜻한 음식에 뭐 손도 자꾸 가면서 살이 붙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겨울철이 지방 흡입을 고려하기에 사실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겨울에 미리 지방 흡입을 받아두면은 이 여름을 대비해서 몸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요. 또 이 압박복을 착용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옷이 두껍다 보니까 또 부담 없이 이게 보이지 않게 착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방 흡입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장 적합한지 또 어떤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시청하신 후에 지방 흡입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원장님, 지방 흡입이 체중이 있으신 분들, 체중 감량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시술인지 체형 개선만 되는 건지 저도 준비하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 지방 흡입은 체중 감량 그 자체가 이제 목적이 아니고 체형 개선을 위한 시술이에요. 물론 이제 뭐 뽑으면서 체중도 뭐 조금은 뭐 줄어들게 하겠지만은 이 체중이 줄어들기보다는 특정 부위, 뭐 예를 들면 이 복부, 허벅지 아니면 뭐 팔뚝 이런 데 쌓인 지방을 직접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서 몸의 라인을 다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체중 감량이 목표시라면은 일단 뭐 운동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게 가장 좋겠고요. 아니면 뭔가 의학적인 게 필요하다면은 이런 흡입보다는 약물 치료. 요즘 이제 뭐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트럼프의 황태자로 이제 거듭난 일론 머스크 분이 이제 작년에 자기 위고비 맞고 체중 감량 너무 잘 됐다고 이제 찬양하다시피 해서 위고비가 되게 뜨게 됐는데요. 이런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수술적인 위 절제술 이런 방법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방 흡입은 이제 운동이나 식단 조절로도 같이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부분적인 지방 문제에 훨씬 효과적인 수술이에요. 그럼 원장님, 위고비나 위절제술 같은 걸 하면서 운동이나 이런 걸로 빼기 힘든 부분은 같이 병행하면 체중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더 효과적으로 라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물론이죠. 이제 체중 감량이든 뭐 피부 미용이든 모든 게 하나만 했다고 그게 100점짜리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복합할수록 그것들이 다 같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면 당연히 도움이 더 되죠. 원장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방 흡입을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일단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지방 흡입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다이어트를 뭐 열심히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 지방들이 있으신 분들 있어요. 막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해서 체중 감량 너무 많이 잘 됐는데 정말 이 부분은 뭘 해도 안 빠지네, 이런 분들 공감 많이 가실 거예요. 실제 상담 때도 많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복부, 특히 아랫복부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뭐 아니면 허벅지, 팔뚝 아니면 얼굴 쪽에 이 턱 밑 이런 특정 부위들이 지방이 유독 고직스럽게 남아있는 분들은 한번 지방 흡입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전체적인 체형 개선을 원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다리는 날씬한데 허리만 유달리 좀 두꺼워서 비율이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마르고 슬림하신 분인데 여기 때문에 옷 입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 이런 분들 은근히 많은데요. 지방 흡입을 그런 분들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딱히 전체적인 체중이나 어떤 전반적인 슬림함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특정 부위 때문에 비율을 맞추고 싶다, 이러면은 지방 흡입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시간 여유가 없으신 분들, 아무래도 이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는 분들, 또 아니면 뭐 식단 조절 도저히 나는 맞출 수가 없다, 이런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지방 흡입 수술은 당장의 즉각적인 빠른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되겠죠. 그럼 원장님, 사실 운동이랑 식이요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누적되는 지방들 있잖아요. 또 어떤 부위에서 많이 발견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운동과 식이요법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지방은 일단 개인의 뭐 체질, 뭐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특정 부위에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찾는 부위가 복부, 특히 복부 중에서도
아랫복부라든지 이 옆에 러브핸들이라고 하는데 그쪽 부위, 아니면은 뭐 허벅지 안쪽, 뭐 바깥쪽 이렇게 라인을 결정짓는 위치, 아니면은 팔뚝살, 아니면 이 턱 밑에 이중턱, 이런 것들이 주로 지방 흡입이 주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방 흡입을 효과가 보기가 쉽기 때문에 또 타겟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복부 가장 많이들 지방 흡입으로 떠올리는 부위인데요. 특히 이 뭐 출산 후에 남은 뱃살, 뭐 아니면은 고집스럽게 남아있는 하복부 지방 제거에 아주 효과적인 수술이에요. 허벅지도 이제 안쪽 살, 바깥쪽 살 이런 라인들이 딱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사람의 윤곽선 태를 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지방을 다듬어 주면은 라인이 훨씬 예뻐져요. 그래서 특히 뭐 바지핏이 확 달라지는 경험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팔뚝은 아까 말씀드린 복부나 허벅지에 비해서 어떤 볼륨이 작은 데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방 흡입을 바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은근히 옷 입으면 많이 유독 신경 쓰이실 거예요. 이런 것을 지방 흡입을 하면 마찬가지로 팔뚝도 날씬해지고 탄탄한 느낌을 주면서 그래서 옷핏도 맞아지니까 자신감도 높아지게 돼요. 또 이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얼굴 윤곽을 매끄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얼굴 전체적인 인상을 더 갸름하게 바꿔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이 결국 모든 게 이제 처지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게 점점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인상을 좀 개선하고 싶을 때 마찬가지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이 지방흡입은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 부위에서 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고, 라인 개선과 체형 교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얘기 들었을 때 저도 받고 싶을 정도로 좋은 것 같은데, 지방흡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방흡입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일단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중 감량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흡입을 몸무게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뭐 조금 빠지기야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몸은 근육이랑 뭐 수분, 지방, 뼈 이런 여러 가지의 성분들이 이제 종합되어 있는 건데, 지방은 그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체중을 감량한다, 뭐 살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특정 부위의 지방을 빼줌으로써 교정하는 시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체중이 줄어들지 않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 고혈압, 특히 당뇨 뭐 이런 만성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면은 과도한 지방을 추출할 시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후에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꼭 의료진들과 상담하신 다음에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 이 피부 탄력이 떨어진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으면은 지방 흡입을 한 다음에 더 처져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출산 후에 이 뱃살이 늘어지신 분들 잘 보면은 생각보다 지방이 많지 않고 살이 늘어져서 뭔가 체형이 이상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지방 흡입을 해버리면은 늘어졌던 살이 더 축 처지게 돼요. 그래서 더 보기 싫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지방 흡입보다는 뭐 튠바디 같은 리프팅 시술이라든지 정말 심하면은 이제 복부 거상술 이런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네 번째로 이 과도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게 흡입만 하면 드라마틱하게 몸이 변하겠지 생각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지방 흡입은 체형 교정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즉각적인 한 방법일 뿐이지 만능은 아니에요. 그러면 원장님, 이게 지방 흡입 겨울철에 했을 때 좋다고 하셨는데 네. 이 전후 관리 어떻게 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 관리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지방 흡입의 성공 여부는 수술도 물론 잘 돼야겠지만 시술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예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인데요. 몇 가지 주요 사항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압박복 착용을 굉장히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압박복을 착용하는 것은 시술 후에 붓기를 줄이고 또 체형을 유지해주고, 그래서 압박복은 필수예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셔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면은 나 이제 뭐 여기 문제 안 생겼지 풀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래오래 잡아주실수록 그런 붓기가 최소화되고 빨리 빠져주고, 만성적인 붓기가 되면 그게 또 살로 돌아가기 때문에 효과를 위해서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 식단 관리와 운동, 이것도 중요해요. 지방 흡입 끝났다고 나는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지방이 다시 축적되지 않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오래오래 유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붓기와 멍 관리도 중요한데요. 붓기랑 멍은 일단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붓고 멍이 들 수가 있는데 이제 개인차가 있기는 한데 이제 보통 몇 주 지나면 사라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라고 해서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방치하다가 지나치게 오래 가게 되면은 내 살처럼 두터움이 좀 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붓기 몸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또 이거 보면서 나는 몇 주 동안 계속 안 빠지는데 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고 결국 자연스럽게 빠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장님, 그러면은 겨울이 좋다고 하셨는데 왜 겨울이 좋은지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옷을 두텁게 입으니까 압박복도 입기가 부담이 없고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회복 후 과정도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름에 갑자기 내가 해수욕장 가야겠다 이런다고 그때 가서 해버리면은 회복 과정 끝나면 이미 가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고, 다만 이제 겨울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술 받고 뭐 압박복 입고 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입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관리해주고 식이, 운동 다 중요한데 겨울은 사람들이 이제 꽁꽁 싸매다 보니까 또 밖에가 추우니까 활동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딴에는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여름보다는 조금 더 살이 붙고 또 운동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항상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기본적인 어떤 생활 습관에서부터 좀 활동적인 거, 운동 이런 것도 같이 겨울에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준비를 해주셔야지 본인이 원하는 그런 몸매로 여름맞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거나 휴가를 앞두고 있다거나 네. 하시는 분들이 최소 이 정도 기간은 두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큰 목표를 가지고 하실 거면은 그래도 한 2달 정도 전에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정말 급하다 한 달 전에도 하실 수는 있어요. 잠붓기가 남아 있더라도 당연히 시술 전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잠붓기까지 좀 더 퍼펙트한 걸 생각하면은 2달이 좀 더 넉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 흡입 장점은 일단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정 부위의 체형을 빠르게 교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당장 눈에 띄게 나타나니까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요. 또 바쁜 분들에겐 시간 절약의 효과가 있죠. 단점으로는 이제 운동으로 꾸준히 조금씩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즉각적인 만큼 시술 후에 멍이나 붓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중턱 이런 데는 이제 얼굴이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시술을 받기 전보다 더 부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즉각적으로 당장 내일 모레 내가 뭐 보여야 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단점이 될 수밖에 없겠고, 또 유지 관리도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은 붓기나 지방이 내 살로 재축적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사실 저도 점점 이제 30대가 되면서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래도 30대도 아직 늦지는 않아요. 혹시 그럼 네. 원장님이 어떤 관리 이런 거에 좀 팁 주변에서 물어보시거나 네. 하시면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원론적인 거는 이제 뭐 식이, 운동요법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아까 30대는 늦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 경험상 그래도 40대 때보다는 20대보다는 조금 늦었을지언정 충분히 개선이 가능해요. 그래서 흡입도 물론 좋은 선택지기는 한데 흡입을 처음부터 선택하지는 마시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헬스장 가면 모든 헬스 트레이너들이 말하듯이 식단 뭐 8, 운동 2 이렇게들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식단 8까지 가면 너무 극한으로 치닫게 되고 식단 6, 7에 운동 뭐 3, 4 이 정도 생각하시는 마인드로 일단 기본 생활 습관을 좀 먼저 식이와 운동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 습관도 은근히 무시 못해요. 이게 일어나기 귀찮고 뭐 이런 것보다도 당장 내가 해야 될 게 있으면 미뤄놓지 말고 집안일 부지런히 해놓고 회사 일도 당장 해야 될 거 미리미리 다 해놓으면 생활 속에서 대사량도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먼저 고쳐 나가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흡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이 안 된다든지 부위상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지방 흡입을 곁들이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지방 흡입이 나에게 필요한 수술인지 아니면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시술인지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적으로 듣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